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할 김건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크게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평가, 8차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차이점,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평가입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성과의 첫 번째로는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고 환경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등에 의거해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계획 백지와 노후 10기 수명 연장 금지, 석탄에 대해서는 노후 6기 폐지, 건설 중 2기 LNG 전환, 4기 폐지 후 LNG 전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30년 발전량 비중 20% 달성 방안 제시 등의 내용으로 원전 석탄 발전 설비 감축, 신재생, LNG 발전 설비 확충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최초로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따라 노후 석탄 10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과 함께 석탄을 LNG 연료 전환 등을 통해 30년까지 약 62%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 전망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30년 바후 3.22억 톤 대비 26.4% 감축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송전망의 배전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지칭하는 분산형 전원을 목표 확대 설정해 분산에너지 확대를 31년에 18.7%까지 추진했고 출력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빠른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백업 설비를 확보해 LNG 3.2GW, 양수발전 2GW의 용량을 설비 예비율에 산정해 반영하였습니다.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크게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 전력 산업으로의 변화에 따른 시장제도 보완이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8차와 9차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차이점입니다. 8차와 비교했을 때 9차에서의 변동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온실가스 추가 감축입니다. NDC와 연계해 30년 기준 석탄 발전 설비 24기를 폐지하고 LNG 전환 계획을 세웠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남아있는 석탄 발전 설비의 연간 발전량을 상한을 제약해 30년 기준 전환 부분 온실가스 3,410톤 추가 감축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력 소비량 모형을 8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 패널 모형을 사용하되 GDP를 이용해 산업 구조 변화 추세를 반영해 전력 소비량을 최종으로 도출하고 세 번째로는 최대 전력 및 전력 소비량 절감 목표를 8차보다 향상된 목표치로 잡아 최종 연도 기준 최대 전력은 14.8GW, 전력 소비량은 96.3TWh만큼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측의 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비중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맞대 연료전지의 용량을 8차 계획과 대비해 3.5배 증가시켰습니다. 오른쪽 표는 34년 설비 용량 77.8GW에 대한 각 재생에너지의 비율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증명서라는 뜻의 REC 경쟁 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도입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 비율을 상향 등 앞서 시행했던 제도들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큰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앞서 설명했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성과 및 변경점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석탄 폐지, LNG 확대 등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RPS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RPS 제도란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RPS 제도의 도입 배경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제도인 피트 제도의 재당 부담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PS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RPS 제도의 운영 절차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23개의 공급 의무자를 지정해 공급 의무량을 부과하고 임무를 이행하게 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른 과징금을 부여합니다. 공급 의무자들은 의무 공급량을 채워야 하는데 해당 연도의 의무 공급량은 전년도 총 발전량 곱하기 올해 의무 공급 비율로 계산하고 그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급 의무자가 의무 공급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선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공입인증서, 즉 REC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얻어내는 1MWh의 전기 생산에 대한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공급 의무자가 직접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는 각종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공급 의무량 이행은 많은 경우 REC 구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REC를 바탕으로 공급 의무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 거래 가격의 150%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RPS 제도의 큰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REC 가격이 불안정해 신규 진입자,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에 관련해서 부정적 인식과 오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 수시로 변하는 정부의 정책 및 규제들로 인해 신재생 산업 확장이 어렵고 이것이 확대되어 RPS 제도의 문제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진행되는 RPS 입찰 제도를 분기별로 4번으로 확대해 REC 가격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막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우리 같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규 진입자,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봤던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키워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탄소 중립, 그린 뉴딜 등에 입각해 다양한 목표치를 설정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전기에너지 절약 등 실천이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